다 들어오셨을까요? 음, 다시 렌더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디퓨즈 컬러는 이 친구의 어떤 기본 색상을 제어한다 보시면 되고, 어마운트는 이 디퓨즈 컬러를 완벽하게 보여줄 거냐, 혹은 0, 블랙으로 안 보여줄 것이냐. 하지만 1로 두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오파시티 맵은 이 친구의 어떤 투명도, 구멍 같은 것을 제작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프니스 어마운트는 디퓨즈 상태에서 이 친구의 어떤 양감을 조절하시는 거고요. 셀프 일루미네이션은 자체 발광인데, 이 친구는 여기 Vray 탭에 있는 이 친구를 사용해서 쓰는 것이 더 속도가 빠르므로 여기는 친구는 잘 안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셀프 일루미네이션 GI는 이 자체 발광을 함으로써 여기 오브젝트에 빛의 영향을 미칠 것이냐 혹은 미치지 않을 것이냐를 체크 온 오프로 하실 수가 있고요. 리프렉션 컬러는 이제 리프렉션이 완벽하게 흰색으로 보이게 될 것이냐 혹은 안 보이게 될 것이냐를 설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친구를 이 정도 색으로 바꾸고, 리프렉션 컬러를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지금 보시면은 이것이 흰색일 때고 이것이 노란색일 때 살짝 바뀌죠? 1.6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사실 물리적으로 맞지는 않지만 약간 좀 아티스틱한 표현이 되죠. 이것이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이 1번 스펙 글로스 방식이에요. 정반사의 컬러와 남반사의 컬러를 좀 약간 각각 제어함으로써 이러한 좀 미적인 표현, 물리적으로 맞지는 않아도 리프렉션 컬러를 다양하게 설정함으로써 빨강이나 노랑, 좀 약간 미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맞지는 않죠. 물리적으로는 사실 흰색이 맞는 겁니다. 어마운트는 리프렉션의 컬러를 완벽하게 보여줄 것이냐, 안 보여줄 것이냐를 판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글로시니스의 값으로 이 반사의 느낌을 샌딩 처리할 것이냐, 완벽하게 보여줄 것이냐 한다고 하셨습니다. 1로 냅두면 좀 현실 세계가 좀 동떨어진 너무 CG의 느낌이 나기 때문에 수치를 좀 미세하게 줄여서 하시는 것이 어떤 세상에 그거 좀 맞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프레스널 아이어 값은 락을 풀어주시게 되시면 우리가 수동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각각의 수치들은 제가 올려드린 링크에서 이러한 수치들을 보시고 아이어 값이 있죠. 보시고 한번 변경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선은 1.6이 그냥 디폴트 값이에요. 그냥 CG테일 오프는 점프하시고, 그냥 메탈리스는 0이냐 1이냐 이 수치를 가지고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메탈이면 1, 메탈이 아니다. 비금속이면 0. 이것은 이제 메탈 러프 방식에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금속이냐 금속이 아니냐, 금속값이 0이냐 금속값이 1이냐. 이제 우리가 메탈리스를 설치하게 될 거는 여기 루즈 러프니스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메탈리스 0으로 해두겠습니다. 애니소트로피는 2등방성이라고 알아두시면 2등방성, 좀 어렵죠. 2등 애니소트로피 어떤 표현을 할 때 쓰냐면은 제일 많이 쓰는 거 이런 거예요. 그 냄비 같은 거 바닥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일정한 패턴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쓰는 게 2등방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애니소트로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빛에 맺히는 방향이 좀 다르게 표현할 때 2등방성이라는 애니소트로피를 쓰게 됩니다. 리프렉션 어드밴스드로 한번 가볼게요. 리프렉션 어드밴스드 탭을 열게 되시면은 지금 맥스 뎁스가 8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8번까지 반사를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정을 해서 우리 지금 실제 세계에서 말이죠. 엘리베이터 같은 데 타보면은 이 좌우에 거울이 달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가 어떻게 되죠? 무한하게 반사가 되죠. 왜냐면 여기는 거울이 여기에 반사가 되고, 이게 여기 반사되고, 이게 또 여기 반사되고, 그것이 무한하게, 현실 세계에서는 무한하게 반사가 됩니다. 하지만 CG의 세계에서 그렇게 무한하게 반사가 돼버리면은
계산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CG의 계산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최대 8번까지만 계산을 하겠다. 지금 디폴트 값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거울과 여기에 거울을 설정한다고 했을 때 아무리 많이 설치를 해도 8번까지만 계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8번에서 뭐 크게 뭐 줄거나 늘리거나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8번 정도면은 웬만한 반사 계산은 끝나기 때문에 디폴트 값 그냥 8로 냅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수치도 그냥 두시면 되고요. 리플렉션 어드밴스드에서 맥스 뎁스 값을 상황에 따라서 조절을 하셔도 되는데 우선은 그냥 디폴트 값으로 두세요. 커트 컬러는 어떤 오브젝트 위에 미세한 필름이 붙여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커트 컬러를 한번 변경해 볼까요? 파란색으로.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어마운트 값이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어마운트 값을 1로 올려볼까요? 지금 커트 값이 그럼 너무 진하게 되죠. 그래서 커트 값은 사실 어마운트 값을 살짝 줄여가지고 좀 티가 안 나니까 노란색 정도로 살짝 이렇게 줄이는? 약간 코팅이 입혀진, 노란색에 코팅이 입혀진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파란색, 노란색이 섞여서 초록색 빛으로 약간 좀 보이기 시작하네요. 이 코트의 값도 마찬가지로 글로시니스 값을 줄이거나 혹은 늘려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 필름이나 우리 휴대폰 뒷면 같은 데 반짝이는 거 보시면은 이런 코드 컬러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코드 컬러를 설정하셔서 어떤 미세한 반사의 느낌을 또 2차적으로 부가적으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드 컬러를 블랙으로 설정하시면은 코드 컬러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리프락션은 이제 투가 유리 같은 거 이제 표현할 때 리프락션을 쓰게 됩니다. 자, 한번 씬을 세팅해 볼게요. 리프락션을 위해서 지우고, 자, 이 친구 키보드 꺼내서 D 누르면은 쭉 변경되죠. X가 아니라 V 벌텍스 모드에서 미들 클릭으로 이 친구의 맨 아랫부분에 고정을 시켰습니다. 다시 D 눌러서 고정시켜 주시고, 이번엔 X 누르면은 그리드에 고정이 되겠습니다. X 눌러서 딱 바닥에 붙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번엔 R 스케일이죠. 스케일로 쭉 늘려줄게요. 한번. 지금 축이 바닥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 딱 붙여서 자, 이렇게 한번 늘려주시고 자, 우리가 유리 같은 거를 설정하실 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한번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많이 하시는 실수들이 사실 이런 식으로 유리는 이렇게 면이 하나로만 설정되게 되면 계산상에 좀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얇은 유리라면 이런 식으로 두께를 얇은 정육 면체를 아주 얇게 만들어서 두께를 주시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면 한 장만 딸랑 냅두면은 계산상에 약간 좀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내가 동그란 구 형체의 어떤 오브젝트를 제작하는데 이것이 유리가 될 거다, 유리구가 될 거다 하실 때는 여기서 바로 하시는 게 아니라 오브젝트 모드에서 이 친구를 잡으시고 컨트롤 E 누르시게 되면은 지금 익스트루더가 되죠. 여기서 thickness를 살짝 높이는 겁니다. 살짝만. 왜냐면 그냥 디폴트 상태에서 면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익스트루드를 안 한 상태입니다. 이 친구가 이 친구는 방금 했죠. 이 친구의 면을 하나 삭제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면이 지금 한 장으로만 사실 이루어져 있는데 이 친구는 익스트루드 했기 때문에 면을 지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면이 두 장이 설정되어 있고 두께가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께가 있는 오브젝트를 설정하셔야지 리프락션 탭에서 유리의 느낌을 좀 더 제대로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좀 옳지가 않다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유리의 느낌을 보기 위해서 뒤에 이러한 하나 친구를 설치해 줄까요? 자, 렌더링 걸어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그냥 간단하게 재질을 줘볼게요. 친구 누르고 색은 그냥 뭐 파랑 반사 살짝
줄이고. 잠깐만, 이 정도로만 하고 이제 유리 한번 친구 보겠습니다. 이 친구 누르고, 이 친구 누르면 이제 들어가죠. 재질이. 우리가 히스토리를 지워주지 않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도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 뭔가 많이 쌓일 거예요. 그래서 Alt Shift D를 누르셔서 히스토리를 한번 싹 다 지워줍니다. 유리를 설정하시는 방법은 우선 디퓨즈 컬러를 블랙으로 냅두시면 됩니다. 디퓨즈 컬러를 블랙으로 두시고 리프레션 컬러를 흰색으로 냅둬주세요. 그럼 이제 주변을 완전히 반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2가는 안 되고 있죠. 글로시니스는 제가 1로 두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98 정도로만 두겠습니다. 이제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은 리프락션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리플렉션이고요. 리프락션은 철자가 좀 비슷하죠. 2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리프락션은 굴절, 유리 같은 것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리프락션 탭에서 지금 리프락션 컬러가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블랙은 없다, 표현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것을 쭉 슬라이드해서 해보면은 1, 있다. 이제 뒷부분에 이 친구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제 유리의 느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리프렉션 컬러를 조정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좀 불투명한 유리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밝은 유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수치를 또 조정할 수가 있겠죠. 또 어마운트 값이 있나요? 이 어마운트 값을 블랙으로 냅두면 또 보이지 않게 되겠죠. 어마운트 값을 1로 냅두면 완벽하게 뒤의 형태가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불투명도를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이 친구를 통해서 리프렉션 글로시니스를 통해서 조금 더 고품격스러운 그런 글로시니스를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절을 해볼까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샌딩, 유리에도 샌딩 처리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좀 굴절이 퍼지는 느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줄여볼까요? 사실 이런 식으로 많이 줄이진 않아요. 한 살짝 이 정도만 줄이겠죠. 여기서 샌딩 처리를 함으로써 뒤에 있는 오브젝트가 완벽하게 또렷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글로시니스를 살짝 줄여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리프렉션 글로시니스 값은 보기 굉장히 이쁘죠. 이 친구가 그래서 계산을 좀 많이 해요. 렌더링 할 때 리프렉션 글로시니스 수치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만큼 렌더링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리프렉션 글로시니스는 효과는 좋지만 렌더링 시간이 좀 오래 걸리므로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곳에만 쓰자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 정도로 할게요. 리프렉션 IOR은 그냥 1.6에 두도록 하세요. 우리가 컬러가 들어간 유리를 설정하고 싶으실 때는 이 포그 컬러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포그 컬러를 레드로 해볼까요? 네. 너무 진하면은 좀 멋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좀 약간 은은하게 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레드 컬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색깔에 있는 유리가 있을 수도 있겠죠. 포그 멀티플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레드 컬러를 조금 더 진하게 일괄적으로 수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다시 디폴트 값으로 두고 포그 비아즈는 이 수치를 이렇게 변경함으로써 좀 약간 헷갈리는 개념이긴 한데 지금 제 유리의 두께는 지금 똑같잖아요, 두께가. 근데 만약에 뭐 이렇게 유리병으로 좀 이렇게 생긴 경우가 있겠죠. 두껍고 얇은 부분이 있는 오브젝트가, 그런 오브젝트가 유리가 될 수도 있겠죠. 거기서 포그 비아즈를 이렇게 좌우로 슬라이드 하다 보면은 두꺼운 부분에 컬러가 더 많이 들어가고 얇은 부분에는 레드 컬러가 빠지고 그러한 오브젝트를 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그 비아즈를 통해서요. 포그 멀티플러는 이 포그 컬러의 어떤 뭐랄까 이 진한 정도를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것이고, 포그 비아즈는 만약에 이 오브젝트가 좀 기하학적으로 생겼다, 어딘 두껍고 어딘 얇고 막 그렇게 생겼다, 그럴 때 이 좌우로 슬라이드 해보면서 자신이 원하는 느낌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멀티플러 이렇게 두시고
자, 잠시 멈춰두고 렌더링을. 자, 서브서페이스 캐터링은 제가 이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친구는 우리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피부, 나뭇잎 그런 것을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투과랑은 좀 달라요. 우리 피부 같은 거에 뒷면에 손바닥 뒷면에 라이트 같은 거 딱 쬐면은 우리의 피부를 약간 뚫고 빛이 좀 들어오잖아요. 그런 게 서브서페이스 스캐터링이라고 CG에서는 말을 합니다. 약간 좀 투과돼서 빛이 투과돼서 들어오는. 여기 보시면 서페이스 스캐터링 써보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우리 피부가 이런 식으로 빛을 투과돼서 이렇게 우리의 유리랑 느낌이 좀 다르죠. 네, 이런 귀나 코 이런 부분에 이런 스캐터링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을 조절하는 탭이 여기 서브서페이스 스캐터링 탭이에요. 리프렉션은 마찬가지로 굴절의 정도를 조절하는 거고요. 또 계산 횟수를 8번으로 제한한다는 거죠. 그리고 C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쿠션이나 이불 같은 거 보시면은 그 모서리 부분에 먼지나 뭐 그런 것들이 여기 모여 있음으로써 빛을 받아서 좀 반짝반짝거리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뭐 쿠션, 베개, 뭐 이불 이런 것들 천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에도 제가 자료를 살짝 준비해 놨는데 뭐 이런 벨벳 같은 거에서 이게 모서리 같은 데 보시면은 살짝 이렇게 반짝반짝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반짝이는 컬러를 또 세부적으로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쉰 컬러를 통해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범프와 노멀 매핑은 아주 중요하죠. 범프와 노멀 매핑은 이것만 따로 또 수업을 잡아서 설명을 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범프 노멀 매핑은 그냥 간단합니다. 우리가 요철을 인식하는 우리 눈이 이게 요철이다, 이게 뭐 울퉁불퉁하다 혹은 평평하다를 알아보는 기준이 표면이 빛을 받잖아요. 이것이 그대로 정반사 되면은 우리는 이것을 표면이 매끈하다라고 인식이 될 겁니다. 혹은 이 표면이 요철이잖아요. 빛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막 사방팔방으로 빛이 막 퍼진다,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거를 자동으로 이것은 표면이 울퉁불퉁하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눈에 있는데 땅바닥에 있고 빛이 있겠죠. 빛을 쏘는데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표면은 매끈한데 이게 막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울퉁불퉁하지 않는데 빛은 울퉁불퉁하게 튕겨요. 이러면 우리 눈은 이 표면을 울퉁불퉁하다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표면이 사실 매끈한데 울퉁불퉁하게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범프와 노멀 맵이라고 합니다. 범프와 노멀 맵은 사실 같아요. 하나의 역할을 갖고 범프 맵은 조금 더 단순한데 좀 적은 데이터로 표현하는 것이고 조금 더 디테일한 요철을 표현하고 싶다. 그럴 때는 노멀 값으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범프 값은 블랙과 화이트, 0과 1, 그 두 개의 값으로만 제작을 하는 것이고 노멀 맵은 RGB, 레드, 그린, 블루를 통해서 세 가지의 값으로 조금 더 다양한, 조금 더 높은 데이터를 가지겠죠. 조금 더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러한 요철을 표현하게 됩니다. 우선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범프와 노멀은 같은 친구인데 노멀 맵이 조금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범프 노멀의 역할은 표면이 이렇게 매끈매끈한데 속이는 거다, 빛을 속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철을 만들려면은 모델링을 할 때 조금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이것을 모델링 한자 하면은. 근데 그냥 하나의 모델링으로만 두고 빛만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맵을 씌워가지고 노멀, 그게 범프 맵이나 혹은 노멀이 되겠죠. 두 개를 통해서. 자, 이 정도로만 하고 제가 나눠드린 파일로 우선 간단하게 실습을 해보는 걸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나눠드린 파일 중에서 TB 라이트 MB라고 있을 거예요. TB 라이트 MB.
이 친구를 살짝 늘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대로 드래그 앤 드롭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파일을 하나 불러오게 됩니다. 이 친구의 지금 바깥쪽, 지금 TV의 유리 부분을 잡으면은 이런 식으로 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제 진정한 진짜 액정이 나오게 됩니다. 우선 렌더링 세팅을 한번 해줄게요. Vray로 되어 있고요. 렌더링 한번 걸어볼까요? 네, 렌더링 나오게 되고요. 지금 여기에다가 이 친구만 따라잡고 재질을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재질이 들어갔어요. 지금 재질이 들어갔는데 위에 이러한 탭들이 너무 많아서 재질이 어딘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화살표에서 우클릭을 하신 뒤 지금 Vray MTL4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클릭해 주시면 MTL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서 디퓨즈 컬러에 제가 나눠드린 파일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누르고 파일, 여기서 제가 나눠드린 파일 중에 경로를 좀 복사하고 TV 텍스가 있습니다. TV 텍스. 그래서 오픈 해주시고 지금 컬러 스페이스가 로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감마 설정에 따라서 다르는 건데 이 친구도 우선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우선은 이 친구를 sRGB로 바꿔주세요. sRGB. 네, 다시 나와주시고 이번에는 셀프 일루미네이션 탭을 누르겠습니다. 셀프 일루미네이션 탭에 파일을 누르시고 이미지 파일에 다시 똑같이 TV 텍스트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방금 뺐던 이 유리를 다시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알맞게. 네, 좋습니다. 잠시 끄고요. 그리고 Vray 쉘프 탭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레프트 라이트가 있습니다. 지금 클릭하시고 라이트에도 텍스처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 라이트를 자세하게 한번 보시면은 지금 빛의 방향이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TV의 빛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TV의 빛의 방향대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맞춰서 프론트 뷰에서 보면 더 편하겠죠. 프론트 뷰에서 라이트의 크기를 스케일 툴, 즉 R 툴로 이렇게 누리고 줄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약간 오류가 발생해요. 그래서 사이즈 탭에서 지금 렉스 라이트를 클릭하시고 밑에서 보시면 사이즈가 있거든요. 사이즈 U 사이즈를 늘리시고 V 사이즈 누르시면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계산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여기서 Use Left Text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Left Text를 눌러보실까요? 옆에 체크박스, 파일, 이미지 네임에서 TV 텍스트를 그대로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sRGB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렌더링 거시게 되면은 약간 좀 어색한 느낌이 나는데 왜냐면 지금 제가 이 친구를 안 숨겼기 때문이에요. 안 숨긴 게 지금 옵션에서 여기 인비지블을 켜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라이트의 모습이 안 보이게 됩니다. 지금 라이트의 모습이 보이는 거고요, 사실. 그래서 라이트를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지금 라이트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고 인비지블을 켜주시면은 라이트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빛의 영향만 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비지블 켜주시면은 그리고 라이트 돔을 꺼줄게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 TV의 라이트를 우리가 간단한 셀프 일루미네이션과 레프트 라이트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계산이 정확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그게 있었죠. 잠시만 테스트 해보자면은 여기서 셀프 일루미네이션을 키고 셀프 일루미네이션 GI까지 키게 되면은 이제 계산에 좀 오류가 나기 때문에 계산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셀프 일루미네이션만 넣고 그 다음에 GI 부분은 렉트라이트에다가
라이트의 텍스처를 넣음으로써 어떤 텍스처를 넣었죠? 우리가 이렇게 TV 불빛이 나는 텍스처를 넣음으로써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TV의 불빛이 은은하게 맺히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도 한번 반사를 줘볼까요? 그러면 어둡게 반사를 살짝 줘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반사가 맺히기 시작하죠. 그래서 좀 줄이면 TV의 불빛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불빛, 셀프 일루미네이션을 꼭 써야 되겠다. 그럴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해서 질문 혹시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질문 없으실까요? 그러면 캠 지우고 그 EXR 이미지를 다시 한번 보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린 건데 지금 EXR 이미지를 반드시 HDRI로 깔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이 친구의 익스포저를 줄이게 되면은 지금 아무리 줄여도 아무리 어둡게 해도 지금 태양의 빛만 굉장히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보시면 완전히 지금 다른 곳은 거의 블랙이 됐는데도 이 태양빛만은 지금 거의 화이트빛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그쵸? 이 친구만 살아있습니다. 그냥 8비트 아무 이미지를 쓰게 되면은 이러한 빛의 에너지 정보를 무시한 채로 일률적으로 다 어두워지게 되겠죠. 이 흰색이나 뭐 여기 있는 흰색이나 여기 있는 흰색이나 다 일률적으로 어두워질 겁니다. 하지만 HDRI 빛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32비트 이미지는 이렇게 익스포저 줄여도 빛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가 HDRI 이미지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 이미지를 안 쓴 이유는 태양의 빛이 너무 강해서 오브젝트에 너무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태양의 빛이 너무 강하면은 오브젝트가 설사 뭐 푸른빛의 오브젝트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HDRI 이미지가 깔리게 되면은 약간 좀 누르스름하게 보여요. 그래서 정확한 내가 내 오브젝트가 지금 어떤 색인지 판단을 하기가 좀 헷갈리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토모코 EXR 이미지를 깔시게 되면은 그냥 회색빛에 그냥 좀 심심한 라이트들이 좀 깔리기 때문에 내 오브젝트가 지금 무슨 색인지 좀 확인하시기가 쉽습니다. 간단하게 한 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땅바닥 하나 설정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탭 하나 넣고 이 친구도 V레이에서 하나 넣고 이 친구의 이름은 뭐 그냥 그라운드라고 해줄까요? 그라운드 S. 이 친구의 이름은 지금 문으로 하겠습니다. 문 S. 지금 우리가 막 V레이 MT를 막 넣었어요. 그냥. 근데 이 MTL들은 지금 다 저장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저장되고 있냐면은 이 하이퍼 쉐이드라는 탭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까지 만들었던 MTL들이 다 쌓이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이 나중에는 필요 없게 됩니다. 데이터만 잡아먹고. 그래서 여기서 하이퍼 쉐이드 탭에서 여기 보시면 당구공 모양 같은 애가 있어요. 이 친구를 클릭하시고 에디트에서 delete unused nodes를 클릭하시면은 지금 적용되어 있는 제가 지금 방금 뭐 넣었죠? 뭐 문 S하고 ground S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삭제가 됩니다. 쓰지 않는 애들은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문 S하고 지금 all S 지금 얘가 살아있죠? 이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다 나머지 다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렌더링을 다시 걸어볼게요. 렌더링 걸려고 하는데 지우고 문 S 디퓨즈 컬러에 또 파일 탭을 클릭해 줍니다. 여기서 파일을 누르시고 보시면 문이라고 있습니다. 문. 이 친구로 클릭을 해줄게요. 그리고 셀프 일루미네이션 탭에다가 파일에 마찬가지로 문을 한 번 더 넣어주겠습니다. 지금 디퓨즈 컬러에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컬러 스페이스가 로우로 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sRGB로 바꾸게 되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도 sRGB로 할게요. 렌더링 걸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달의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쵸? 하지만 지금 우리가 GI를 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반사가 맺히게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Vlay에서는 좀 계산을 하는데 좀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쓰는 것이 이 스피어 라이트라고 있습니다. 스피어 라이트. 네. 이 친구를 살짝 키워서 씌울게요. Vlay에서 스피어 라이트를 하시고 네, 이렇게 살짝 크게 맞춰서 키워주시면은 옵션에서 인비지블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라이트의 멀티플러가 지금 너무 강해요. 인텐시티가. 그래서 이 친구를 한 1 정도만 줄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컬러를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란색이나 너무 진하죠, 노란색도.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이렇게 은은하게 리프레션 컬러를 좀 높여볼까요? 이런 식으로. 글로우시에서 좀 줄이겠습니다. 지금 이 스피어 라이트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바닥에 맺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것을 없애주시려면 에펙트 스페큘러를 없애주시면은 지금 우리의 달의 모습만 없어지게 됩니다. 라이트 스피어에서 에펙트 스페큘러만 체크 오프 해주시면은 달의 모습만 반사가 돼서 조금 더 이쁜 모습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크게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런 모습으로. 제가 나눠드린 파일로 한번 제작을 해보시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한테 카톡 개인톡 언제든지 주셔도 되니까 밤에 주셔도 괜찮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주세요. 오늘 배우신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꼭 복습을 해보시고 조금 더 알고 싶다 그러실 때는 구글이나 이런 곳에 PBR 이런 거 치시면은 다양한 이론들이 나오게 됩니다. PBR 원리 이런 거 치시면은 물리 기반 렌더링해서 나무 위키나 이런 곳에서 많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 주시겠어요? 없으시면 여기서 수업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점 있으면 카톡 겐톡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